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의 다양한 이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글쎄요 라는 반응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도는 돼야 경험하는 게 행복이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글쎄요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요, 머릿속이 정말 찌릿찌릿해질 정도의 희열과 기쁨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성관계를 한 다음에 절정에서 느끼는 어떤 그 쾌감 정도는 돼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콘서트장에, 이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 모두가 함께 뛰다가 정말 죽어도 좋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런 흥분 상태, 광란의 밤, 이 정도는 돼야 행복이라고 말해요. 또 술을 아주 먹어도 아주 강력하게 진탕 취하도록 먹어야 행복이고, 놀이동산에서도 아주 강력한 놀이기구를 막 여러 번 타야 행복인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센 거, 더 강력한 거,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것, 이런 반응이에요. 뭔가 성취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행복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신체적 매력에 정말 푹 빠질 때, 내가 가진 돈과 권력에 푹 빠질 때, 내 어떤 실력과 역량에 푹 빠질 때, 그럴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죠. 이 세 가지 반응은 사실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뭐냐? 행복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 모두 소원이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을 경험할 수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을 뭔가 특별한 감정이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자신은 행복을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성취할 때만 행복이라고요? 그럼 성취의 순간을 제외한 더 많은 날들은 불행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들이 나의 매력과 실력과 역량에 푹 빠져야 행복이라고요? 그럼 타인과 같이 있지 못하는, 또 내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콘서트장의 광란의 밤만 행복인가? 그럼 콘서트가 없는 날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이동산이 행복이라고? 놀이동산에 못 가는 날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내 업적을 칭송하고 우러러봐야만 행복이다. 그러면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을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항상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남들 눈치 보고 사느라 행복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행복이 뭘까?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good mental state, 번역하면 좋은 마음 상태, 이렇게요. 그럼 좋은 마음 상태가 뭘까요? 그대로 한번 원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Good mental state, including all of the various evaluation,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and the affective reactions of people to their experience.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굿멘탈 스테이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 사람들의 경험, 순간순간의 경험을 말하겠죠. 그 순간순간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또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게 굿멘탈 스테이트예요. 먼저 좋은 마음 상태는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또 평가가 좋다는 것, 굿이 꼭 어마어마하게 특별하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 특별한 일이 없는 상태, 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 삶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정도만 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평범한 일상, 이걸 영위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행복일 수 있죠. 내가 삶 가운데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 할 일을 잘하면서 그 정도 사는 정도만 돼도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 이런 것들 직면해 있지만 적절히 적응하고 살아가는 정도만 돼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좋은 마음 상태는 내가 하는 경험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겁니다.
내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5점 만점으로 평가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릴 테니까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5점은 매우 그렇답니다. 볼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쉬웠습니까? 1점에서 5점으로 한번.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중간 정도일 수도 있고. 자, 2번.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했는가? 역시 1점에서 5점 사이로.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탁 떠오르는 그 점수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잘했는가? 역시 1점에서 5점 사이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잘했는가? 4번.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는가? 1점에서 5점 사이로. 흥미진진한 경험을 내가 했는가? 최근 일주일 동안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5번.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일이 있었는가?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 1점에서 5점 사이로. 자, 6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활했는가?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입니다. 1점부터 5점까지. 다음 7번. 감독을 받거나 영감을 받은 일이 있었는가? 최근 일주일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 그 다음에 8번. 자부심, 성취감, 뿌듯함을 경험했는가? 1점에서 역시 5점 사이로. 자, 9번.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 또는 호기심이 생겼는가?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 사이로. 마지막 10번이요. 나 자신이 적응력 있고 강인하다고 느꼈는가? 역시 1점에서 5점 사이입니다. 네, 어떻게 해보셨어요?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나오셨습니까? 모든 것에 다 5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점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몇 가지는 1점, 2점이 생각보다 많아도 괜찮아요. 3점 이상 되는 것이 5개라면은 여러분은 최근 일주일간 적어도 행복을 5번이나 경험했다는 뜻이니까요. 또 3점 이상이 3개라고 해도 여러분은 행복을 3번이나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이러한 평가에서 10가지 영역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영역이 3점 이상 체크가 분명히 됩니다. 즉 행복은 최근 일주일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해요. 그리고 저는 다 2점 밑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튼 거의 보진 못했어요. 즉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심지어 매일 한 번 이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한 이거를 왓슨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건데, 긍정정서, 부정정서 척도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긍정정서를 살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척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 긍정정서 척도에 쉽게 말해 행복 척도인데, 이 척도 안에 정작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없었잖아요. 아까 제가 문장을 써놓고 괄호하고 영어 단어들을 썼는데 해피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우리가 보통 행복한이라고 번역하는 그 용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행복을 측정하는데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꼭 행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뭔가 특별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에는 다양한 상태들이 포함되고 다양한 이름을 가져요. 사실 그 모든 게 그리고 행복이에요. 하루에 또는 최근 일주일간 이 10가지 감정 중에 하나 이상에서 3점 이상 행복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최근 일주일간 행복한 거였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또 이 10가지 긍정정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막연하게 특별한 행복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10가지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만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막 쫓지 마세요.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뭔가에 집중하는 거죠. 행복을 쫓고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해보면 행복합니다. 행복을 쫓지 말고 침착함과 냉정한 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쫓거나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흥미진진한 도전과 경험을 찾아서 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발견하거나 쫓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지속해보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또 행복을 쫓거나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결정을 명확히 하면 행복한 거고, 행복을 쫓거나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받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쫓거나 발견하려고 하지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자신의 적응력과 인내심과 강인함을 발휘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특별한 상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저 멀리 떠나지 마세요.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고 내 주변에 있었고 내가 만들 수 있었어요. 내가 파랑새를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파랑새는 늘 내 옆에 있었고 내가 사실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